안녕하세요. 저는 창업 파트너 병원 소아 청소년과에 있는 마상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는 정말 잘 크고 있나? 성장과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밑에 보이는 아이점프 클리닉은 전국에 있는 우리 소아과 선생님들 중에서 성장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그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 제가 정기적으로 같이 공부도 하고요. 또 정보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성장에 대한 진료를 하는 병원들 리스트가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바라는 것들이 뭐가 있겠냐는 걸 생각해 보면, 일단 학업 성취, 공부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의과대학 가는 것도 정말 좋겠다 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바람입니다. 거기다가 이목구비도 좋아 보이고 키도 크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치 슈퍼맨이 되면 좋겠다라는 부모들의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부모들이 아이의 인생을 거의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은 성인이 되어도 마찬가지가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삶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지지해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부모들께서 아이들의 삶을 끌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모들도 보면 굉장한 스트레스 받고 있고요. 심지어 노후 대책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조절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기를 원하시고 의과대학을 보내기를 갈망하시지만, 이런 아이들은 이 서성사자를 쓰는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비사자를 쓰는 의사가, 특히 기술자에 가까운 의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적어도 이런 직업들은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같이 이제 고려가 되면서 아이들 키워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키가 작은 아이들, 많은 부모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사랑을 대하지 못하고 거의 집착에 가까운 애정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모든 것을 부모가 책임지고, 부모가 행하면서 아이의 모든 것을 챙기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부모에 종속되고, 나이가 들어도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키 좀 작으면 어때? 공부 좀 못하면 어때? 라는 여유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
그러니까 태아기, 그러니까 성장의 기초가 되는 시기입니다. 건물로 치면 아주 기초공사를 한 시기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첫 3년 동안은 성장 발달에 굉장히 정말 중요한 시기고요. 이때 평생을 좌우하는 건강한 운명은 정해진다고 합니다. 학동기 들어가서 아이들은 일정을 크다가 마지막 성장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가 사춘기라고 하고요. 이때 성판이 닦이면서 체중 키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의 운명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임신 때부터 그리고 출생 3년 사이까지 이때에 사람의 건강의 운명은 정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때 뱃속에서 좋은 상태가 되지 못하면 결국 그렇게 태어나게 되면 아이들이 부실하게 되고 특히 출생시 체중이 작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뭐 키도 잘 안 클 수도 있고요. 성인이 되어서도 각종 대사 증후군 질병에 노출돼서 굉장히 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그 관리가 잘 돼야 되고요. 임신을 한 어머니들께서는 먹거리를 정말 건강한 먹거리를 잘 드셔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초기 3년 동안 아이들 출생 후 3년 동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는 거, 아이가 먹는 거, 그리고 아이가 정말 잘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시면서 확인을 하시고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착한 음식은 도대체 뭘 거냐는 겁니다. 아이와 어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음식을 먹게 되면 장내의 건강이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아지고요. 특히나 요즘은 이 뇌하고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거기 때문에 장하고 뇌하고 연결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 기능에도 굉장히 좋은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 착한 음식을 먹자는 거고 착하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되면 장내 건강이 나빠짐으로써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하지 않은 식품은 뭐냐면 서구화된 식품. 그러니까 뭐냐면 패스트푸드라든지 발효가 적은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물에 나오는 고기들 주라는 이런 식사들은 좋지 않다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좋느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식 중심의 식단은 매우 좋겠다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는 채소와 단백질이 조화가 좋기 때문에 건강한 식단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음에 지중해 식단도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리브 오일과 생선, 견과류, 채소가 풍부한 식단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비가공식품입니다. 어머니들께서 그러니까 그 유기농 식품이라고 많이 말씀하시지만 유기농 식품이라고 이제 뭐 그러니까 드시는 건 다 좋은데 그거 말고 유기농으로 만든 과자가 정말 좋을 거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과자는 역시 가공식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가공식품을 적게 먹는 게 좋고요. 운동 습관은 남녀노소가 일정한 시간 동안 그다음에 일정한 그 시간에 그리고 연속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정말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한다. 그렇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5회 이상. 그러니까 시간은 한 번 운동할 때 1시간 이상 하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런 운동을 하는 습관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아이들의 정상 성장에 말씀을 드리면 어릴 때 굉장히 많이 크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서서히 커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장 패턴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 2세에서 4세 사이에서 획득한 키의 100분위 수, 그러니까 저희가 퍼센타일이라고 합니다. 25%이면 이 25%를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건강하게 잘 크는 겁니다. 그러니까 25%라고 하면 작죠, 키가. 그러면 작지만 정상적으로 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되는 성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춘기 성장은 성인기 약 7%가 더 성장하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성장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정상과 비정상 성장이 다르지 뭐냐? 첫째는 뭐냐면 4cm 이상 성장을 해야 되고요. 키가 커야 되고 여기 표처럼 이렇게 가다가 줄어들게 되면 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얘는 어떻습니까? 일정한 비율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키가 크다가 갑자기 크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크게 되면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크는 경우가 여자는 만 10세 전에, 남자는 만 11세, 12세 전에 생기게 되면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기에서 성장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세 전에 영양 상태가 평생을 좌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부당 경량화, 작게 태어난 아이들은 항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3세가 되어도 이제 만약에 많이 크지 않게 되면 추적 관찰을 하면서 다른 동반되는 문제가 없는지를 관찰해야 되고, 정말 안 먹고 안 크면 잘 먹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당경량화 작게 태어난 아이들은 대사증후군이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가 정말 작아서 안 크다가 청소년기나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살도 찌고 덩치가 좋아졌다라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게 태어난 아이들이 배가 나오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학동기 전의 아이들은 이 키 크는 속도를 잘 보셔야 되고요. 정기적인 점검도 필요하고요. 아이가 작다 하더라도 이 자존감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작게 크는 아이들, 또 작게 이제 태어난 아이들의 관리는 정기적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사춘기 전까지의 또 성장을 보면 역시 1년에 4cm 이상 자라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규칙적인 측정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키를 측정해서 성장 패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퍼센타일이 유지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관리 뭐냐?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이런 것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식사는 골고루 잘 먹는다 라는 것이 돼야 되고요.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많은 아이들이 충분한 수면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좀 현실이고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성장 속도가 감소가 되면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전문의라는 거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이제 성장 클리닉을 많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아이들의 성장, 아이들의 질병은 역시 소아과 전문의 이상 잘할 수 있는 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 그러니까 성장에서 사춘기 시작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사춘기 시작을 좀 정리해드리면 여자는 만 10세 유형 발달로 처음 표시가 되고요. 남자는 만 11세에서 12세에 관 크기가 증가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최근에는 남아에서는 2차 성징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되고 완만해지고 골단이 융합되면서 약 2년 후에 이제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곡선 이용한 판단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일단 속도에서는 사실 찌하로 다르면 안 되고요. 다음에 백분위 수가 그 라인이 쭉 있는데 두 개 이상 떨어지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저게 멈추게 되는지에 대한 관련 검사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그 성장 속도에서 보면 이 정상도 성장 아이가 이렇게 퍼센트가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크는 것이 이게 사춘기 시작돼서 올 수 있다라면 관계가 없지만 대부분 그전에 오게 되면 이렇게 크다가 갑자기 확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이 키의 표를 보게 되면 이 중간이 이제 50%인데요. 여기에 속하면 문제가 없고 여기 있으면 문제가 될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퍼센타일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지 현재의 키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키가 너무 커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키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쭉 가다가 사춘기 전에 갑자기 훅 크고요. 그리고 말도 않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성적증이 되겠습니다. 성적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키가 크다가 조금 작게 크는 것 같다가 뒤에서 뒤늦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체질적인 성장 장애.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교까지 큰다라는 아이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키는 작지만 정상적인 이런 퍼센트 유지하는 거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작은 가독성 성장 장애입니다. 이런 판단이 정말 중요한데 이 판단은 성장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만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고요. 역시 전문의와 함께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작게 태어난 아이들 운명 정말 잘 보여야 되는데 만 2세 이후 그러니까 3세가 되기 전까지 아이가 계속 키가 작고 몸무게 작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성장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검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키가 작은 아이가 병원에 왔을 때 저희가 이제 먼저 할 것은 뭐냐면 키가 작은 원인이 도대체 뭔지 유전적 요인이 있는 건지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일단 현재의 키와 그러니까 골연령을 측정해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과거에 성장을 어떻게 해왔는지가 중요한데 대부분 어머니나 아버지들께서 그냥 당일 키만 재서하는 거 확인하는 하면서 이런 것이 판단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성장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동시에 이 생활 습관 관리, 영양과 수면과 운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상담하게 되면 정확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제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는 보면,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냥 작다고 생각하셔서 오는 게 많고요. 이런 경우를 보면 의학적으로는 증상인 경우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성장원 치료했을 때 도움이 될 거냐라는 질문에는 될 수도 있다라는 답을 줄 수 있고요. 개별적으로 차이가 좀 많습니다. 차이가 많기 때문에 효과를 예견하기가 쉽지 않고요.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부작용 위험성은 이익과 위험을 생각해 본다라면 이익이 훨씬 크다라고 답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료 중단을 하게 되면 다른 문제는 없고요. 부작용이 생겨도 약물 중단하게 되면 대부분 증상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성장암 치료는 굉장히 안전한 치료이다. 키가 작은 아이들은 한 번은 고민할 필요가 있겠더라. 부작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다. 설사 이제 약간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 병원에 와야 되는데 어떤 아이들 거냐? 신장이 너무 작다. 키가 너무 작다는 아이들을 한번 오실 필요가 있고요. 뭐 굳이 몇 등 필요 없습니다. 퍼센타일 중요하지 않고요. 걱정되시면 일단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다음에 성장 속도가 너무 떨어져 있더라. 그 얼마? 1년에 4cm 이하. 다음에 고위험군 아이들, 과거에 뭐 중추신경의 질환이 있거나 너무 아팠던 애들은 한 번쯤은 계속 성장 패턴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정상적인 성장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퍼센타일 변화가
들쭉날쭉하고 이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검진도 필요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검사도 필요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성형 치료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인데 생후 5개월 때는 너무 예쁘고 좋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10살이 되었는데 키가 너무 작습니다. 반에서 1, 2등을 다투었고요. 결국 1년 반의 성형 치료를 했고 현재 31살인데 176cm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대모문 치료의 필요성을 좀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대모문 치료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게 뭐냐? 우리 아이는 스마트폰 시간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의 수면과 그다음에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우리 아이는 정말로 잘 먹고 잘 자느냐 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골고루 잘 먹는 습관, 맛있게 식사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수면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정말 괜찮을 거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면 부모들은 좀 더 관대해지면서 아이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습관을 저는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잘 먹진 않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부모의 걱정도 많아지시겠지만 이런 아이들이 키가 작은 경우에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작게 태어났을 때는 정상적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조기에 식습관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강요보다는 즐겁게 먹는 습관을 형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예측은 정말 정확할 것인가? 지금 시중에 보면 현재 키 그리고 엑스레이 한 장으로 아이가 얼마나 클 거라고 예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미친 영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예측이 힘들다라는 거죠. 이거를 고려한 이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경향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얘가 병증 상태입니다. 얘가 큰 키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도의 표현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병원을 와야 되느냐?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한 자료를 갖다 충분히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분석할 때 쓸 필요가 있고요. 만 3세 이후에도 만약 키가 많이 안 크고 작다라고 하면 정기적 검진을 통해서 진짜 성장호르몬 치료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해 고민을 같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키가 작은데 병증 상태는 어떤 아이들이냐? 그래서 이제 아까 쭉 말씀드렸지만 성장 속도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쨌든 간에 이런 키가 작은 아이들은 병원 오셔서 애들이 병증 상태가 아닌지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병증의 상태라는 건 뭐냐, 쭉 말씀드렸던 4cm 이하로 자랄 때 100분의 1수가 감소가 될 때, 그리고 골연령이 너무 떨어지거나 빨라질 때, 사춘기 시기가 너무 지연되거나 조기가 발생할 때인데, 그 지연은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13세, 남자 같은 경우는 14세가 되어도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연이 됐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른 동반된 질환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잘 먹이기가 아니라 스스로 잘 먹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발적인 식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식사 경험을 통해서 이 식사가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되고, 어릴 때부터 식사 습관은 잘 익히도록 부모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부모들께서 먹거리가 골고루 잘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먹지 않은 아이들 관리가 어릴 때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다양한 음식을 접하게 하도록 한다. 식사 시간은 숙제 시간이 아니라 강제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즐거운 시간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도록 하는데 생후 6개월부터는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 탄수화물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고요. 9개월부터는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특정한 크기의 음식을 제공하고요. 스스로 먹는 습관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 먹는다고 해서 억지로 떠먹이거나 강제로 먹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세 이상부터는 다양한 색깔과 질과 맛을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는 이유식 단계부터 먹이게 되면 나중에 거부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안 먹는다고 해서 억지로 먹이지 말자. 그리고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적으로 노출하게 되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 먹는 걸 기다려줄 필요가 있고요. 아이에게 음식 선택권을 주게 되면 더 나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직접 요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식사의 분위기 조성. 그러니까 부모가 편식하지 않도록 골고루 잘 먹는 습관을 만들어 중요하고, 그다음에 미디어가 없는 식사, TV나 스마트폰 없이 식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와, 이거 맛있네. 이런 표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대화로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너 이거 잘 먹으면 아이스크림 줄게. 이런 거는 음식이 마침 벌칙처럼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좋지는 않고요. 야, 니 단 거 먹었네. 오, 이거 먹었으니까 몸이 튼튼해지겠다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 자체의 가치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어릴 때부터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했을 때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 아이 결정했을 때는 이 자율성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색깔의 채소 먹어볼까라는 창의적인 방법을 접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잘 먹지 못하니까 아주 작은 양으로부터 이제 시도를 하는데, 이때 과도한 칭찬도 사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많이 먹는 아이들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10년 사이에 소아청소년 비만이 2배로 늘었고요. 20대, 30대의 대사증후군 질환인 고지혈증과 당뇨가 증가되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들께서는 아이들이 움직임이 적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운동 부족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과도한 음식 섭취가 있고요. 여기에는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즉 음료수와 과자 같은 것을 많이 먹는 아이들이 결국은 비만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소아 비만이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문제는 아이들 놀리고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대인 관계가 깨어지고요. 학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릴 때 형성된 과식 습관은 성인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는 배가 나와서 보기 싫겠죠. 생활 습관이 악화되면서 결국은 불규칙한 생활로 이어지기 쉽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을 보면 대개 가공식품들이 과다 섭취하면서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량이 부족해서 심각한 문제도 생기고요. 대개 이런 아이들이 보면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사용과 과식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둘 다 아이의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모들께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아이들의 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이런 생활 습관을 교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비만은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생기는 거지만, 이런 성인병, 자존감 감소, 여성 같은 경우에는 불임이 되고, 만성 질환을 유발시키는데 암, 만성 염증성 질환이 이런 다양한 질환들을 일으키게 되는 매우 심각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배가 나오면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해 보시면, 키가 많이 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키에 방해되고요. 성조증 잘 생기고요. 어릴 때부터 대사질환이 생겨서 결국 이런 대사질환이 생기면서 나중에 삶의 질의 저하와 함께 수명의 단축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면역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신종감염병 노출 시에 예후가 좋지 않고요. 성장 호르몬 치료해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비만 예방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한 겁니다. 건강한 먹거리가 중요하고요. 천천히 먹자. 그리고 스마트폰 보면서 먹지 말자. 규칙적인 식사를 하자는 겁니다. 야식하지 말고요. 아침 식사 꼭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멜라토닌 감소와 함께 식욕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많은 부모님들이 키를 키우기 위해서 병원에 오시지 않고요, 먹는 약으로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대한민국에 판매되는 약 중에,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약 중에 이게 과학적으로 효과가 증명된 약이 없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오는 그 키 크는 약 중에 보면 환기를 주성분으로 한 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학계에서 증명되지 않았던 치료법이고요. 그거는 건강보조식품이거든요. 치료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이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야구 선수들 중에 키가 작은 분들 꽤 계시죠? 그분들이 키가 작은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양제도 마찬가지인데, 골고루 잘 먹는 것이 최고 좋은 영양제고요. 영양제 먹는다 그래서 애가 키를 갑자기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키가 큰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유를 많이 먹으면 키가 큰다, 이런 것은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현재까지 성장 호르몬 주사만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키 성장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 보시면 참 끔찍한 상황입니다. 12세 여자아이고요. 키가 148인데요. 생리를 2년 전에 했는데 어머니가 키가 작아서 약도 먹이고 운동도 시켰답니다. 그런데 병원에는 한 번도 오시지 않고 처음 오신 겁니다. 승장판은요, 이렇게 이제 두 뼈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승장판이 있는 건데, 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란 거죠. 얘는 148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적어도 8살 이전에 이미 시작이 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일찍 좀 오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정말로 많이 남았던 경우였습니다. 양질 수면을 강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한 수면 시간, 그러니까 베드타임 루틴이죠. 일정한 시간, 장소에 자도록 하고요. 침대에서는 잠만 자도록 해야지 다른 거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이런 스마트폰이나 다른 전등이나 다른 컴퓨터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밝은 화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취침 전에는 이제 그 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도 키가 작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성장을 치료하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노력해도 불구하고 안 큰 애들이 있거든요. 그건 운명 같은 겁니다.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부모로서 그냥 최선만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소대 말씀드린 대로 그 키가 작은 것이 부모의 탓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하늘이 주신 운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아도 사람에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좋고요. 키가 작은데 부모의 탓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부모님은 미안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장 호르몬 실전에 들어가 보시면 일단 의학적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는 경험 많은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치료 계획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기적 관리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설사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다고 하여도 우리 아이가 정말로 제대로 크고 있는지는 병원에 다니시면서 적어도 방학 때 한 번이라도 병원에 오셔서 잘 크고 있는지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는 것이,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빨리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성장호르몬 치료는 그러니까 주 6회 7회를 주사를 맞고요. 양팔, 다리, 엉덩이, 복부에 번갈아 주사하게 됩니다. 치료 효과는 어린 연령에 시작하면 좋고요. 충분한 용량으로 오래기간 유지할 때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치료 종료 시기는 1년에 2cm 미만으로 자랄 때 종료하는 게 좋고요. 정기적 검사를 통해서 성장 호르몬의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반응이 좋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일 거냐? 어린아이 시작하고요. 물론 이 어린아이가 이제 특정한 나이는 없지만 아이가 적어도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이 애들이 거부하지 않는 나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개인적 차가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골연령이 이제 지 나이보다 떨어져 있는 경우, 사춘기는 진행이 안 된 경우가 좋고요. 정말 좋은 시기는 언제냐면 사춘기가 막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성장 속도는요. 1년에 8cm 이상 자라게 되면 이거 좋다라고 되어 있고, 첫 치료 1년 동안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결핍이 있으면 효과가 좋고요. 부모의 키가 클수록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게 있느냐? 늦게 시작하는 경우, 특히 사춘기가 이제 시작된 2년 지난 후에 하게 되면 반응이 좋지 않고요. 해보니까 첫 해의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면 전체적으로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작게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잘 먹지 않는 아이들한테서 나타납니다. 그 세 번째는 성장 호르몬 결핍이 없는 경우가 효과가 떨어지고, 대개 이제 우리가 치료한 아이들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치료 굉장히 좋습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해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료 순응대의 문제도 있거든요. 규칙적인 식사 관리, 주사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없는지 봐야 되는데, 역시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다 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식사량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에 태어날 때 대체중,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안 먹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또 잘 먹는 약도 있거든요. 그 약도 먹여가면서 치료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 만성질환이 있으면 그 만성질환을 먼저 치료한 후에 성장 호르몬 치료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염증성 질환, 크론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경우 역시 효과가 떨어지고요. 비만이 있을 때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는 보면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추정 상태도 있고 식이 문제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유전적 요인은 뭐냐면 부모가 너무 작고 출생時너무 작게 태어났고 잘 안 먹고 거기다가 성소수증까지 같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150cm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하고 성소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드물게 치료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이고,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뭐냐면 성소수증 치료 중에 성장 속도 감소가 되거나 최종 신장 예측이 낮은 경우, 이런 경우가 뭐냐면 고령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고요. 다음에 성장 호르몬 결핍이 동반이 되면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성소수증 환자가 이제 그 성장 호르몬 결핍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2차 성징이 또 빨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면 같이 치료해 주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거의 없다, 크게 문제 안 된다 라는 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생성형 AI 서비스를 통해서 영어로 질문하시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말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작용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암 치료는 아무나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적절한 대상 성등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전문가와 부모님과 상의를 하셔야 되겠죠. 잘 먹어야 되겠죠. 다음에 밤늦게 자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료하게 되면 다 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잘 감안하셔서 너무 초조해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를 좀 보시겠습니다. 12세 남하고요. 4년 동안 성장 치료를 했습니다. 키가 여기 있었는데 아직도 8%입니다. 굉장히 작죠. 4년 동안 치료했는데 뭐냐? 아직도 작아요 라고 하면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잘 안 먹는다는 거죠. 엄마는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랑과 집착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당장 성장암 치료는 조금 중단하셨다가 아이가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고 어머니도 한 발 물러서서 아이를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당장 키 키우는 것보다 아이가 12살 다운 그런 은행을 할 수 있도록, 또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배려가 먼저 돼야 되고, 그게 된 이후에 다시 성장암 치료를 고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부당 경량화, 성조숙증, 저신장 있으면 키가 잘 안 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 키가 작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면 키가 1.8% 시작했지만 치료했는데 계속 여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치료를 해도 효과 좋지 않더라는 거죠. 이 나이 얘는 5살 때 시작했지만 지금도 아주 애먹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렇게 작은 아이가 잘 먹으니까 잘 크더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어떻게 잘 먹느냐? 맛있게 잘 먹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골고루. 그러나 가공식품은 적게 먹어야 되겠다. 네. 이런 경우 보시면 부당 경량화가 태어났고 잘 안 먹고 군것질을 많이 하고 스마트폰도 많이 한다. 나쁜 것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해 보니 안 먹으니까 체중이 증가가 없고 키도 증가가 없더라는 겁니다. 무려 나이는 13살인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척추천만증이 생겨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당연히 모르고요. 성장 클리닉에 왔다가 우연히 발견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한번, 삭동기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1년에 한 번씩 이 척추 사진을 찍어서 천만증은 없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약간 시작해서 약간 더 증가된 경향을 보입니다. 그 성장암 치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것은 성장 호르몬 자체의 문제보다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고 키가 많이 큼으로써 이런 그러니까 이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성장 호르몬과 이 척추천만증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척추천만증이 생긴 원인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는 아이들한테서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찍을 때 자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얘 보시면 이게 오른쪽인데요. 오른쪽 어깨가 떨어져 있고 왼쪽 어깨가 올라가 있어서 척추천만증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를 똑바로 하게 되면 척추만증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또 그죠? 예. 이는 찍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찍을 때 아이의 서 있는 자세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 치료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아이의 키는 이미 뱃속에서부터 정해져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3살 때까지의 영양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안 크는 애들도 꽤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키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내면, 그리고 아이들의 생활 방식, 아이들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부모님이 잘 훈육하고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성장 호르몬 치료의 선택에서는 이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적절한 시기와 다음 적절한 용량과 다음 치료 기간을 결정해서 계속 치료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성장 호르몬 치료는 이미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아이들이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부작용은 크게 문제가 안 되니 부작용 무서워서 치료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